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영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임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과 2016년 6월 21일 이태근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 발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임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과 이태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예, 최경지 의원님.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7분 발언이 오늘 접수된 거로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21일날, 6월 21일날, 3일, 네, 이틀 전에. 이틀 전입니까? 그러면 네.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보셨는지.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사무과에서 우리 받아보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분 발언일 경우에는 회의 운영 규칙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 살펴본 바로는 하루 전에 접수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일반적인 것도 하루 전에 제출이 됩니까? 회의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1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전에 일반적인 모든 7분 발언이, 왜냐하면 본의원이 2년 전에 7분 발언을 할 때 의회 사무과에서 일주일 전에 자료를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걸 일주일 전에 의회에다 그걸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21일이라 그러면 일주일이 안 돼서 그 회의 규칙이 혹시 바뀌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군정 질문은 일주일 전에 하시는 거고 의원님들 그 자유 발언은 하루 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일 전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권을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2016년 6월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양구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6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정책은
학생수와 교육지원청 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교육지원청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농촌지역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농산어촌의 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만을 관할하는 단순한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교육청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축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져 사회 양극화도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 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함을 위하여 감사원이 권고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안은 의원님들께 배배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에 건의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7분 자유발언권을 상정합니다. 7분 자유발언은 양국은의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에 문란케 해서는 안 됨을 발언자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이태균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면동면 방산 해안면 지역구 이태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7대 전반기 양구군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양구군 공직자 및 양구군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드리는 당부의 글이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의원이 경험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인 양구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과 시간 실과에 직접 찾아가 주민 민원에 대해 7급 공무원과 대화 중 기존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사항인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민원 현장 2건에 대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 차 한 잔 대접은 고사하고 그런 작은 것들은 못 나간다며 반말투로 답변하는 공직자. 일과 시간 6급 계장에게 주민 민원 사항을 상담하고자 전화한 의원에게 만취 상태로 야 XX야 넌 끝이야 XX야 라며 10여 분간 온갖 욕설을 하는 공직자. 아침 9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면장실을 방문하여 처음 대화하는 6급 계장과 민원에 대해 대화 중 반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 너 왜 반말하는 데라며 말하는 공직자. 실과에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빗발쳐 의원이 직접 상급기관을 방문해 조치해보겠다고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니 못 주겠다고 답변하는 공직자.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과장급 공직자와 대화 중 반말투로 답변하거나 먼저 흥분해버리는 고위공직자.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반말을 못하냐고 말하는 공직자.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과장에게 전화 시 사무실에 위치하지 않고 핸드폰도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왔으면 연락을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고 말했더니 부재중 전화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고 답변하는 고위공직자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불쾌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지와 방송을 수도 없이 시청하지만 지방의원이 고위공직자 분들에게 욕설과 인격모욕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내용은 본 적이 있지만 공직자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의 없이 무리를 일으키는 내용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왜 정반대의 일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양구군청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 삶의 질 만족도 1위인 청춘 양구가 이런 식의 정신자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10여 년간 국가 공무원을 해보았지만 국토를 방해하는 군대에도 이런 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재탄생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회의장이든 사적인 자리이든 간에 의원은 동등한 신분입니다. 의원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 이름을 부르는 등 반말을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 등을 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발언하는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방의원의 의무 중의 하나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회의 원칙 중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 상대 동료 의원이 비판하거나 모욕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지난 2년간 의회 회의장에서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는 등 버리는 의사진행을 보면서 심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료 의원의 발언을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 어떤 의원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발언 한마디에도 그 지역의 수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발언한다고 생각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이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지하셔서 동료 의원의 발언과 인격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2013년 7월 29일 안정행정부 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 예산의 운영관리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을 통한 주민수건사업 예산 반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십 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면단위 이장님들도 1년에 전후반기 1억 내외의 주민 수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타당한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주민수건 사업을 할 때 이장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요청하라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과 동등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분들도 이장님의 동의를 받고 주민수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주민수건 사업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지방의원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로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장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접수한 주민수건 사업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방의원이 마을 이장님들께 왜 협의 없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수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수건 사업을 사전에 보고나 협의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을 못하게 취소시키겠다는 말까지 이장님들한테 듣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이장님들께 주민수건 사업을 접수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이장님들은 주민수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과 집행부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방 의원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에게도 주민수건사업부서 담당자 및 사업 예산을 가진 부서장에게 잘 보여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찍히면 주민수건 사업을 못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 또한 주민 민원을 접수받아 수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서 담당자와 고위공직자에게 지방의원이라는 직분을 버리고 고개 숙이며 부탁도 해보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런 모순된 사업 방식과 악습들은 이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 주민수건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사업 예산 반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을 누비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단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마을의 애로사항과 수건 사업을 듣는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수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허수아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번 후반기 수건 사업부터라도 지방의원들이 평시 접수받았던 주민수건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 선서에서도 서약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던 의회 선서 잊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지금부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우리 군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시행 또는 폐지에 따른 당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 계획시설의 집행 시기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드라인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215개소, 공원 22개소, 녹지 1개소, 주차장 7개소, 기타 시설 2개소 등 총 2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 해제 시설 검토 내용입니다. 도로가 8개소, 공원 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장기 미집행 시설 검토 기준입니다. 미집행 시설 분류는 군 관리계획 도면과 위성사진, 토지의 소유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제 시설은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군기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과 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재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적 집행시설은 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이전까지 우리 군의 재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가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 총 595개소 중 집행 340개소와 10년 미만 미집행 8개소를 제외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우선 해제시설 현황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제될 시설로서 도로가 8개소에 4,890제곱미터, 공원이 1개소에 1,0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9개소를 제외한 장기 미집행시설 238개소로서 1단계로 2018년까지 48개소에 115억 6,200만원, 이후 2020년까지 62개소에 281억 9,600만원, 2020년 이후 128개소에 261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 238개소에 6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군기획시설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군기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건에 대해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중보 2-15 이 도로가 어디죠? 여기 15쪽에 보면. (2-15) 15. 예, 옛날 장터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협, 부농협 있던 예.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장스 장서는데. 예. 장스들. 그러면은 대운 슈퍼 앞에 거기는 어디죠? 소 1-1인가 그럼? 지금 여기가 장터 있는 데는 중보 2-11 아닌가요?
장터 있는데? 2-15가 장터, 옛날 장터길. 장터가 쭉 내려가서 막혔어요, 여기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중보 1-8인가 이게 장터길 아닌가? 예, 전우석 기자님 앞에 나오셔서 좀 설명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로 2-15가 예. 저희들이 경북철도시설에 지금 우물터 공원 했는데 거기죠? 거기서 성심병원으로 예, 예, 거기잖아요. 연결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신부장에 옆에. 그러면은 그 2-15가 2-1단계라고 하면 언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에 집행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지금 그 여기에 19년부터 20년까지 예, 있습니다. 예. 20년 전. 한 3-4년 있으면 이제 이거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집행 도시에 대한 집행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 그 양구 농협의 그 구 연세정 건물이라든가 그 여타 건물 이동을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해서 금년도에 그 매입한 건물주가 최소한 1억 내지는 2-3억의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시설을 그 건물을 개보수하고 시설을 해가서 요번에 개보를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게 2-3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보상도 이 군비가 낭비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어떤 집행 계획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면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사전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 대해서 좀 그 도시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그 이제 과장님으로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 답답해서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된 어떤 그 도로 노선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미리 매입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사실 이 도시 아까 말씀 지금 우리가 미집한 게 230 몇 개소인데 사업이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미리 그 토지나 건물을 매입 기획을 세운다는 게 아니, 3년을 앞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일반인들이 그것도 일반 다른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매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 3년 후에 양구군에서 또 매입해가지고 몇 억씩 더 주고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게 동의하겠어요? 이게 아주 그 예산 낭비에 극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양구 주민들이 이거 만약에 집행을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집행부에 대한 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년 후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집행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른 일반인들이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양구 농협이라고 하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하는 건데 이 기관과 기관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사전 매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도시 계획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이번 일을 좀 다시 한번 통감하시고
이 군 계획 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렇게 군비가 낭비되는 이러한 그 사례가 없도록 좀 사전 좀 그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지금 읍 단위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위로 지금 조성되고 있고, 지금 면 단위에는 집단 부락으로 형성된 큰 마을들은 최소한 주차장이라든가 거기도 마을 안길에 들어가면 그냥 마을 안 그냥 길에다가 그냥 차들 다 세워놓고 그래서 차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인데, 집단 부락이 있는 마을 안길에는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들도 지금 조성이 돼야 되는데 면 단위는 그런 것들이 하나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7, 8월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면 단위나 이런 데 의사를 저번에 이제 질의할 때 그런 걸 접수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임철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집단 불락이 있는 지역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사는 곳이나 이런 거 차량들이 많고 또 차 다니기도 어렵고 마을 안길 어느 정도 협소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는 공원이라든가 또 주차장 이런 시설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면 단위에 있는 거 보면 우선순위가 이제 읍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면 단위에 이 계획 보면 전부 다 2-2 단계 이러면 다 2020년 이후에 한다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 한 30% 내에는 총 사업의 한 30% 정도는 면에도 이렇게 좀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20%도 안 되고, 한 2013년도에는 14년도에는 10몇 프로밖에 안 되고, 거의 87%가 읍에 위주로 공사가 되고 그랬었는데,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면 단위에도 지금 이런 도시계획 같은 것들, 이 단계를 좀 앞당기는 거,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또 면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둔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이런, 소외받지 않도록 면에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읍에다 투자하는 것은 그건 면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30%라도 면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 지금 이제 하반기에 바로 접수가 시작될 텐데 그때부터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임철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장기 미집행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순세계 인역임의 30%까지의 적립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군수께서 그런 거를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기금을 마음놨다가, 지금 저렇게 2-3년 만에 사업을 할 거면 군에서 사서, 관제계에서 세를 주고 있다가, 세를 나가고 우리가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신세계에 있는 지금 내가 10년 전에 5억이 지금까지 5억인가 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임철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런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장기 집행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좀 대처하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태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균 위원장입니다.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최경지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 6월 21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3,29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81억 원입니다. 이 중 회기별 세입 결산액은 일반액에 2,815억 원, 특별액에 48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7% 부족한 3,298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액은 2,181억 원으로 일반액에 1,949억 원, 특별액에 231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65.6%를 지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 적게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다소 감액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201건 93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현황은 10개 기금으로 당해년도 수입액 23억 1천만 원 중 8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2월금을 포함한 기금 잔액은 205억 2천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말 보유 현재액은 35억 3천만 원으로 2014년도와 변동은 거의 없으며 채무는 전년도 말 12억 8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당해년도 말 현재액 11억 2천만 원으로 12.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말 양구군 총 자산은 1조 4,966억 원이고 총 부채는 53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규모는 1조 4,91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 토지 보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겠습니다. 주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예술인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경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국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6월 20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통하여 원안 가결 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그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국은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3회 양국은의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국은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